자, 오늘 두산로보틱스가 장중에 3% 상승을 그리고 있어요. 일단 우리가 3% 상승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21선 위에서 반등이거든요. 자, 21선은 뭐예요, 여러분? 21선은요 20일 동안 평균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뜻합니다. 내가 이 두산로보틱스를 살 거야. 근데 20일 동안 평균적으로 사겠다 팔겠다 한 가격이 표시가 된 거예요. 꽤나 중요한 데이터죠, 그죠? 자, 그렇게 21선이 우하향을 그리다가 점점 떨어지던 게 완만해집니다. 그러던 와중에 살며시 이 위에 안착을 그려요. 안착을. 그럼 21선 위로 안착했다는 건 떨어지던 21선 평균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떨어지던 것이 멈추고 이제는 뭐예요? 20일 동안 거래해왔던 가격보다 두산로보틱스가 더 높은 가격에서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해되셨으면 좋아요 누르면서 본격적으로 시청해 볼게요. 21선 위에서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그럼 누가 매수하고 누가 매도하는 걸까요? 그거 알면 우리 주가 대응할 수 있어요. 주식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종목이라는 건요, 개미가 매수한다고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 같은 개미는 아무리 종목을 매수해도 주가가 오르질 않아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를테면 만원에서 매수를 하고 누군가는 만원에서 매도를 해버려. 주가가 누군가는 3%만 올라도 매도를 하고 5% 올라도 매도를 하고, 매수하고 매도하는 게 전혀 다릅니다. 개인은 500만원 가지고 거래할 때도 있고 1000만원을 가지고 거래할 때도 있는데 세력은 달라요. 자본이 정해져 있고 그 자본 안에서 최대한 저렴하게 물량을 모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규칙적인 패턴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흔히 이런 상승형 음봉 캔들은 떨어지던 와중에 등장하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매물대 테스트하는 캔들이라고, 즉 매집봉이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이게 매집봉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지금 여기에서 박스권까지 만들어지고 있어요. 21선 위에서 박스권을 만들었다 그랬죠? 21선 위에서 박스권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20일 동안 평균적으로 거래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조금씩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누가 매수를 하고 있느냐? 이때 갭상승 뛰었던 애들이겠죠. 여러분, 갭상승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갑자기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이날 삼성전자 관련 로봇 이슈가 있었어요. 다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관련 로봇 이슈가 갑자기 뚝딱 하고 나온 것도 아니고 이미 기존에 있었던 재료거든요. 그럼 얘네 생각이 보이는 거예요. 로봇주 분위기 좋은데 한번 매물대 테스트 해볼까? 상승형 음봉 캔들이라고 하잖아요. 상승형 음봉 캔들, 이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캔들 중에 하나인데요, 상승형 음봉 캔들. 이게 왜 좋은 캔들이냐면 특히나 이렇게 떨어질 때는 더 좋거든요. 떨어지던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갭상승을 하려면 누군가가 주가를 움직여줘야 돼요. 매수를 막 해줘야 돼요. 시외가 됐든, 그죠? 개장 전이 됐든. 근데 떨어지던 주식을 누가 이렇게 만들어요? 떨어지던 이 주식을 누가 이렇게 움직여줘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냥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가는 개장 전이든 뭐 전날의 시외든 띄워놓은 거예요, 공중부양을. 그럼 사람들이 쳐다보겠죠. 이 주식을 보유한 모든 분들이 쳐다봅니다. 갭상승을 하니까. 근데 시가 대비 7월 22일 시가가 71,100원이었어요. 고가가 75,600원이거든요. 18%까지 올랐던 주식이 일부 반납을 해요. 6%에서 7% 정도 반납을 합니다. 올라오다가 반납을 해요. 반납을 했는데도 갭상승했던 구간을 당일에 바로 안 뱉고요. 그 말은 갭상승을 띄워놓고 누군가가 유지를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갭상승을 띄웠다라는 것은 관심을 끈다라는 것이고, 계속 이걸 유지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당일에 갭 메꾸지 않았던 것에서 확인된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갭을 띄워놓고 뭐 했을까? 나오는 물량을 받아냈을 거예요, 일단. 그리고 테스트도 했겠죠. 물량이 얼마나 나오나, 매수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는가, 추가 매수하는 사람 얼마나 있는가. 다음 날에 또 반응을 봅니다.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 얼마나 들어오나. 보통 갭상승을 했다가 안 밀리면 사람들이 추가 매수를 여기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흔들죠. 흔들고 다시 올리죠. 이때는 매물대를 테스트하는 용도로 갭상승을 띄워놓고 조금씩 물량을 받아주다가, 지금은 대놓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며칠째 지금 일주일이 넘도록 여기서 물량을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찔러주고 테스트를 마친 다음에 물량을 받아주기 시작한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8월달에 재료 있잖아요. 8월달에 소통방 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8월 26일에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가 있잖아요. 이때 두산로보틱스와 관련된 재료가 나올 거라 그랬죠. 나오면 주가가 오를 거라 그랬죠. 그래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8월 26일에 일정을 잘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8월 달에 만약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현대차와 관련해서 재료가 나오는 거라면 세력들이 급하게 매물대를 테스트하고 주가를 여기서 최대한 일단 모아가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한번 쏘겠죠. 맞나요? 그래서 지금 딱 주가가 한번 튀어오르기 좋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두산로보틱스는 상장 이후부터 지금까지 방송해 오고 있어요. 2023년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방송하고 있어요. 제가 이 방송 해오면서 두산로보틱스를 매번 다 맞추지 못했지만 그걸 할 수 있다면 사기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방송 많은 분들이 왜 보십니까? 그래도 이 두산로보틱스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두산로보틱스의 방향성을 여러분께 맞춰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방향성은 늘 맞았죠. 그죠? 자랑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말했던 게 뭐예요? 8월에 나오는 소식을 봐야 된다. 매수 매도 핵심 일정부터 체크해야 된다. 매수할지 일정 체크하고 거기에 따른 주가 움직임을 봐야 된다. 여기에서 지금 세력들이 간을 보고 조금씩 물량을 모아 가다가도 한번 페이크를 주고 갈 수 있어요. 여기는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 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얘네가 작정하고 올려야겠다, 지금부터는 슈팅을 줘야겠다, 그런 자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아니 떨어질 때 속 시원하게 그냥 두산로보틱스 악재라도 나오던가 로봇주 관련해서 정말 치명적인 문제라도 생기던가, 그것도 아니니까 사람 더 환장하는 거거든요. 세력들도 알아요 그거를. 아니 문제 없는데 왜 빠져? 시장 때문에 빠진다고? 아니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버티고 있고 사람들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이 주식을 바라보는지를 세력들은 잘 알고 있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상승형 음봉 캔들을 띄우며 매물대를 찔러보기도 하고 박스권에서 물량을 모아가기도 하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얘네가 여기서 선택을 내릴 거야. 선택을 내린다고. 얘네가 움직일 수밖에 없어. 이미 테스트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상승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해야 되느냐? 아니요. 자, 우리가 예상하는 시나리오가 뭐예요? 8월 달에 현대차 관련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큰 양봉 하나를 띄워줍니다. 그리고 갭상승을 띄었었던 당시보다 더 큰 거래대금으로 주가가 폭등해줘야 돼요. 거래대금이 쭉 찍힐 거예요. 그럼 쭉 올라갈 거고, 그러면 이 친구가 급등을 위한 준비를 끝마쳤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아, 이 친구가 이런 양봉 캔들을 만듦으로써 뭘 만든 거예요? 매물 소화를 작정하고 진행하고 있구나. 여기서 급등 캔들이 한번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곧바로 장기평선 만나러 가요. 장기평선 만나러 가고 60일선, 120일선 만나고 심지어 중요한 추세선까지 만나러 가요. 어떤 추세선이죠? 지금 그어드리는 노란색 추세선이요. 이제 보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드라마틱하게 막 쏘는 걸 기대하면 안 돼. 여기서 뭘 기대해야 돼요? 빠졌고 올라오고 있고 78,000원 먼저 돌파해줘야 되고, 돌파 전에 뺐다가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애매하게 말하는 게 아니다. 제가 이걸 애매하게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서운하고, 그렇게 하면 주식에서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초보자분들이 들었을 땐 아 이거 올라간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애매할 수 있거든요. 일단 넘어야 될 산이 있다는 거예요. 세력들이 특정 가격을 돌파를 시키면 흐름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저항이라는 거 체크하는 거거든요. 78,000원 같은 경우에는 저항이었죠. 돌파했죠. 지지되기 시작하죠. 큰 급등 나오죠. 지지되기 시작하죠. 큰 급등 나오죠. 지지 못 받았죠. 크게 빠졌죠. 이거예요. 그래서 78,000원을 먼저 돌파하는지 지금 봐야 되고, 그 가격을 돌파하는 양봉이 뜬다라는 건 이 친구가 올라오는 파동이 이만큼 세다는 거예요. 이만큼. 그러면 올라오는 파동이 이만큼 세지면 어렵게 돌파한 가격에서 바닥을 잡아줄 수 있겠죠. 바닥 잡아주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해야 돼요? 지금 매수, 이렇게 될 거 생각하고 지금 매수해야 돼요? 아니죠. 이렇게 나오면 그때 기회를 잡아도 절대 늦지가 않다. 왜냐, 세력들은 수틀리면 여기에서 이런 시나리오로 보내지 않고 한 번 더 뺄 때가 있어요. 자, 중요한 가격 어디라고요? 78,000원입니다.
78,000원인데 78,000원에서 한번 저항 체크하고 쑥 뺐다가 이런 식으로 올릴 때가 있어요. 전형적인 W자 반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 지금 매수해야 된다, 매도해야 된다 이렇게 몰아넣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거 지금 주식 제대로 알고 말하는지 물어봐야 돼요.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서 사실 우리가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선생님 기왕이면 여기서 이렇게 W자 반등보다는 그냥 한 번에 가면 어떨까요? 저도 그러길 바래요. 저라고 다른 생각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흔들고 가지 말고 쭉 올라갔으면 좋겠거든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엠파가 나오면 너무 좋고, 그죠? 여기서 엠파 나오면 딱 좋아요. 여기 엠파 맞죠? 이렇게 나오면 좋겠는데 이건 우리 희망사항이고, 이 주가를 움직이는 건 세력이에요. 우리가 시장을 이기러 가면 되겠어요? 세력을 이기러 가면 되겠어요? 시장을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세력을 이겨먹으려고 그러면은 그 끝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시장을 이용하고 세력을 이용하면, 세력이 움직이는 파동에 올라타면 주식이 생각보다 쉬워져요. 내가 이때 매수할 걸, 내가 이때 매도할 걸,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거든요. 내가 이때는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매수를 못해요. 내가 이때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매수를 못해요. 근데 오르고 나면 어때요? 아, 이때 매수했어야 됐네. 떨어질 때는 또 어때요? 떨어질 때는 아, 내가 이때 매도했어야 됐네. 상담아 이때 매도하자 그랬어야지. 여러분 참 이게 속상한 게, 제 방송 6월 2일자 보시면요, 6월 1일 두산 OTX 최근에 최고가잖아요. 173,000원. 6월 2일자 방송을 보시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일단 우리가 떨어질 것도 생각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던 상황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당장 파는 건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얘가 빠질 걸 생각해야 되고, 빠진다고 한다면 절대 깨서는 안 되는 가격과 추세선이 있다.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장중에 여러분들이 대응이 안 되고 항상 영상을 중간에 보다가 끄고 나가버려. 근데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주냐고. 이미 다 말해줬는데 그걸 안 듣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들었더라도 장중에 바빠서 놓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지금. 여기는 지금 포기하고 나갈 자리가 아닌데, 그렇다고 매수할 자리 아닌데, 지켜봐야 되는 자리인데,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 세력들이 정확하게 주사위를 던지는 순간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순간 구독자분들이 따라붙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두산 OTX 끝났다라고 단정해버리잖아요. 그럼 이 주식 지금 해드린 기술적 분석 여러분께 아무런 의미가 없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왠 줄 아세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기술적 분석 다 해드렸잖아요. 근데 그럼 뭐해? 여기서 이만큼이나 빠졌는데. 맞아요. 세력이 그걸 모를까? 모를까요? 그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뭐예요? 떨어진 주가가 아니라 세력이 여기에서 다 해먹고 나갔냐 안 나갔냐라는 거예요. 안 나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거기에 자신이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주가라는 건요, 누군가가 매수를 해야 올라요. 누군가가 매수를 해야 오르고, 그게 개인은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인은 계획이 없어요. 정해진 자본, 세력들에 비하면 한없이 작습니다. 계획과 자본과 이런 목적이 없어요. 그냥 5% 오르면 팔자, 10% 오르면 팔자. 다들 생각이 달라요, 개개인이. 왜냐하면 개인은 하나로 뭉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세력은 다르죠. 정해진 자금이 있어요. 정해진 자금 안에서 최대한 많은 물량을 모아야 되는데, 그 물량으로는, 그 정해진 자본으로는 때로는 과거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물대를 뚫어내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이게 핵심이요. 이거를 읽어내지 못하면요, 이 두산 OTX 하루하루 보유하는 게 힘듭니다. 보유 못하죠. 어떻게 보유해? 이걸 모르는데. 여기서 기술적 분석이 뭐가 중요해? 여기는요 여러분, 이때도 제가 방송을 이미 해보면서 많이 분석해드렸어요. 유동성 엄청났거든요. 한마디로 여기에 쌓여져 있는 저항대는 불가능의 영역에 가까웠어요. 이걸 뚫어낸 것 자체가. 우리 기존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오늘 방송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좋아요와 구독, 댓글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구독과 댓글 꼭 누르시면서 영상 시청하신 겁니다. 이 저항대 뚫어내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이 저항대를 뚫어내는 매수세가 과연 누구였을까요? 떨어지고 있는데 올라갈까 말까 간해보고 있는데, 애초에 이런 파동 누가 만들어내겠어요? 이런 급등 누가 만들어내겠어요? 세력들이에요. 근데 밑에서 시동을 걸다가 정해진 자본이 있으니까 이걸 최대한 효율적으로, 최대한 저렴하게 뚫어내고 매집할 방법이 없을까? 근데 갑자기 뭐가 나와요? 엔비디아 재료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실력이 있는 애들은 어떻게 주가를 운전하냐면,
재료 띄우면서 개인 투자자들이랑 같이 매수를 해요. 털어주고 같이 매수해요. 들어왔던 거 최대한 털어주고 같이 매수해요. 털어주고 같이 매수해요. 본인들 물량도 야금야금 모아가면서도 개미들 털어내고 간단 말이에요. 개미들 털어내면서 평단가 낮추고, 개미들 털어내면서 평단가 낮추고, 털어내면서 평단가 낮추고, 이 매물대, 이 물량들을 지금 받아내는 거예요. 받아내면서 돈을 엄청나게 썼죠. 그러면서도 평단가 관리에 들어갔고, 그럼 지금 뭐 하는 구간이에요? 개인 투자자분들과 함께 주가를 끌어올렸던 순간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남아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을 다 빼들어 먹기 위해서 주가를 빼는 거예요. 이렇게 빼면 사람들이 버틸 수가 없거든요. 세력들도 그걸 알아요. 이렇게 빠지면 버티지 못한다는 거. 누군가는 저렴한 가격에 손절하겠죠. 손절하는 물량을 테스트하고 조금씩 받아주고 있고, 세력들도 여기에서 슬슬 선택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라는 게 이런 추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추세는 세력이 만들어내는 길목이고, 세력이 어떤 길로 움직일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무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세력들이 어떤 길목으로 갈지 아직 길목에 들어서지도 않았는데, 그 길목 들어서지도 않았는데 세력들이 이 길로 갈 거야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하나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은 있어요. 세력이 과거에 다녔던 길목은 전환점이 된다. 세력이 과거에 다녔던 길목이 어디예요? 지금 그어드리는 이 노란색 추세선이죠. 맞나요? 자, 이 노란색 추세선 잘 보세요. 얘가 원래 이 안에 갇혀 있었잖아요. 이 안에서 계속 세력들이 움직였어요. 그러던 어느 순간부턴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고 주가가 상승 추세가 나왔죠. 근데 그 상승 추세가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빠졌지만 과거에 다녔던 길목의 상단선이 지금 방어를 해주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얘가 여기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밀어낼 생각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밀어내면은 지금 여기에서 잘 보세요. 밀어냈다가 적당히 흔들면서 올리는 거랑, 아니면 밀어냈다가 한번 크게 주고 이렇게 올리는 거랑 완전 차원이 달라요. 다시 이 매물대, 과거 매물대를 소화했던 것처럼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럼 세력들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밀고 싶겠어요? 사람들이 여기까지 밀리면 매도할까요? 여기까지 밀려도 매도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여기로 더 밀린다고 매도 안 합니다. 아니, 정확히 못 합니다. 그러니까 세력들도 알아요. 이렇게 떨어뜨려도 매도 안 할 거라는 걸.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는 거예요? 지지를 받고 테스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나. 그럼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무슨 선택해야 돼요? 아, 그냥 올라오면 팔고 적당히 올라오면 팔자, 이 생각해야 돼요. 아, 올라갈 거니까 지금부터 매수하자, 이래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작정하고 흔드는데 어떻게 버텨요? 흔들기를 끝내고, 이런 흔드는 구간과 테스트를 하는 구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끝내고서 얘네가 베팅을 할 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베팅을 하는 순간이 곧바로 급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눌렀다 갈 수도 있고, 세력들의 선택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변화무쌍한 세력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함부로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 함부로 먼저 베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세력들도 지금 베팅을 다 안 해놨는데 여기서 왜 우리가 먼저 베팅을 해요?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세력들이 여기에 돈을 썼다라는 거죠. 제가 판단하기엔 여기서 많은 돈을 썼습니다. 정말 돈을 많이 써놨고, 돈을 많이 써놨기 때문에 얘네가 스스로의 평단가를 더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악랄하게 빼는 거예요. 얼마나 시장 상황이 좋아요. 오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저렇게 날뛰고 있는데, 그럼 사람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보지 두산로보틱스를 보겠어요?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삼성전자를 매수하지 두산로보틱스를 매수하겠어요? 사람들이 못 따라붙는 걸 알아요. 그럼 여기에서 더 사람들은 뭐에 빠지겠어요? 아, 나만 삼성전자가 없네? 나만 SK하이닉스가 없네? 그럼 여기서 두산로보틱스가 조금만 오르면 무슨 결정을 내립니까? 야, 지긋지긋한 이 주식 팔아버리고 삼전 가자. 삼전 갔더니 분명히 분위기 좋았어. 내가 팔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두산로보틱스 팔기 전까지만 해도 삼전 오를 것 같았어. 근데 얘가 갑자기 어느 순간 무너지기 시작해. 근데 갑자기 두산로보틱스 오르기 시작해. 내가 팔았던 게 또 올라버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단순히 그럴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왜냐? 그런 일들이 시장에서 지금 계속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반복되어 왔잖아요. 제약주 갈 땐 나만 제약주가 없어. 2차전지 갈 땐 나만 2차전지가 없고, 반도체 갈 땐 나만 반도체가 없고.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엇박자를 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엇박자를 타는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세력들이 치밀하게 그렇게 설계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봇은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어마어마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분야예요. 패권 경쟁. 이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패권 경쟁을 벌일 때 말로만 싸워요. 야, 일로 와봐. 야, 여기 앉아봐. 말 안 들어? 한판 붙자. 전쟁이다. 이럽니까? 아니죠. 돈으로 싸운단 말이에요. 기술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의 달러와 중국의 자본이 함께 로봇이라고 하는 산업에 투입이 되겠죠? 이게 사이클이에요. 이게 사이클이라고. 근데 이걸 이해 못하는 상황에서 매일 뭐 오늘 3%다 뭐 5%다 이딴 분석이나 처하고 있으면은 이거 주식 대여할 수 있겠냐고요. 못한다니까. 미국과 중국에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이 되고 있고 지금도 더 많이 투입이 될 건데, 그럼 이 주가가 로봇주라고 하는 이 타이틀 하나만으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겠죠. 근데 단순히 로봇주라고 하는 테마주가 아니라 직접 재료주라면 원엑시아 인수했잖아요. 원엑시아 인수해서 지금 북미에서 매출 잘 나오죠. 하물며 엔비디아랑 협업도 하고 있죠. 야, 이거 까도 나올 게 너무 많네. 그런 주식을 선동합니다. 세력들은 개잡주다. 매출 안 나온다. 영원히 적자를 기록하는 기업이다. 흑자 전환을 하면 주가가 오를까? 여러분, 흑자 전환 모멘텀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오릅니다. 이미 오르고 있다고요. 이미 유리한 포지션 다 뺏기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왜 고민해요? 우리가 시간 돌릴 수는 없지만 항상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이때가 매수 타점이었네. 이때가 매수 타점이었네. 제 방송 다 돌려보세요. 저는 말 바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매수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소름 돋게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이 구간에서 매수하자고 한 적 있어요. 이때 영상 아무거나 클릭해서 보세요. 우리 채널에 다 남아있으니까. 이때 제가 매수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기는 지금처럼 제가 지금 분석해 드린 것처럼 확인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했어요. 시동을 거는 것으로 보이는데 얘네가 시동을 걸다가 뺄지 그대로 올릴지 아무도 모른다. 근데 시동을 걸고 방향성에 베팅이 들어가면 우리가 충분히 잡을 구간이 나올 거다. 매수 들어갈 수 있었죠? 급등했죠? 방송으로 다 남아있어요. 수천 명의 분들이 보는데 제가 이거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매수 들어갔죠? 올랐죠? 심지어 이때도 매도할 필요는 없지만 빠질 것도 예상해야 된다. 대비는 해야 된다. 장중에 추세선 이탈하면 지지선 이탈하면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이때 혹시라도 못 파신 분들 있으면 지금 추세가 더 밑으로 빠지려고 하니까 혹시라도 최근에 이 노란색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된다 그랬어요. 손절할 땐 하자 그러고 더 빠질 땐 빠진다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식을 잘 대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도 대응 잘할 수 있을 거고, 만약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내가 평단가가 높다. 내가 평단가가 너무 높아서 고민이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마이너스 막 찍혀 있잖아요. 마이너스 찍혀 있어가지고 미칠 것 같잖아요. 여러분, 마이너스를 보지 마세요. 왜 마이너스 계좌를 봐요? 세력이 원하는 게 딱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마이너스 계좌 보는 거, 하루 종일 마이너스 계좌만 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럼 사람이 이렇게 올라와도 이 반등에 대한 의미를 분석 안 하게 되고, 이딴 게 무슨 소용이야, 내 돈 어떡할 거야, 이러면서 모든 게 무너져요. 모든 게. 참 안타까운 건 대응을 좀 받아가가지고 함께 하셔가지고 최대한 좀 먹을 수 있는 건 먹고 피할 건 피하고 하면 좋겠는데, 그 중요한 순간이 참 안타까운 게 모든 게 장중에 벌어집니다.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겠지만 지금 여기서부터는 세력들이 언제 움직일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움직인다면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목적으로 움직이는지를 판단하면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우리가 주가 대응을 해야 돼요. 일단 이걸 기억하세요. 이 자리에서 상승이 나오면 눌릴 때 들어갑니다.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 관련해서 주가가 한번 튀어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꽤나 높은 확률로. 아시겠죠? 과거에도 그랬거든. 과거에도 CES 2026이라든지 현대차 로봇 관련해서 설명할 때 로봇주 붐 불었거든. 그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하나 더 체크해야 되는 거, 아무리 그래도 얘가 떨어지다가 한번 W자 반등 만들고 털고 갈 수도 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우리 판단 잘해야 되는 거, 떨어질 때 당해야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올라간다고 추격 매수해야 돼요? 떨어진다고 바로 매도해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력들이 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그냥 올라가니까 매도한다? 털어낸 다음에 또 올릴 거야.
올라가니까 따라 붙어서 추격 매수한다? 근데 매수하자마자 떨어진 주식이 많죠. 추격 매수했는데 떨어진다? 아니 가뜩이나 얘는 떨어지는 녀석인데 내가 이번에 또 매수하니까 또 떨어지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력이 그걸 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드렸지만 방향성이요. 세력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서 안 된다. 세력이 이 주가를 움직이려고 하는 목적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매매 전략을 펼쳐야 돼요. 물론 이 모든 게 가능한 건 두산로보틱스가 앞으로 다가오는 이벤트가 있어서 그래요. 이벤트가 없으면 주가 대응 못합니다. 자, 오늘 좀 많은 것들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가 대응에 있어서는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화면에 보이는 7371-7454 연락처 보이시죠? 여기로 두산로보라고 남기면 장중에 실시간 대응 잡아드릴게요. 조만간 큰 변동성이 나오게 될 텐데 그때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지,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지 매도해야 되는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맞죠? 근데 내가 한순간에 갑자기 일어난 그 상황 안에서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준비한 전략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하물며 여러분들 본업 바빠가지고 주식창 못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일이 벌어져서 내가 이 황금 같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팔아야 될 때를 놓치고 매수해야 될 때를 놓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루에도 이런 주식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또 너무 힘든 분들한테는 이런 당일 주도주 단타도 드리고 있고 한데 조건 검색식이고 이 안에서 나오는 것들로 편성을 해드려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먹고 나오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을 먹고 나오려면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되고 그만큼 알려드리는 내용대로 잘 따라올 수도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아무튼 두산로보틱스 지금 굉장히 주가 대응이 중요하다. 이런 급등들이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두산로보틱스가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급등한다니까? 금호건설 보세요.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급등하잖아요. 매물대 테스트하다가. 한국콜만 보세요.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급등하잖아요. 이렇게 떨어질 때 사람들 기분은 어떻겠어요? 똑같다니까? 실리콘도 보세요. 윗꼬리 매물대 막 테스트하다가 저항대 뚫어내더니 오늘 그냥 쏴버리잖아요. 이런 흐름들이 시장에서 계속 반복이 됐는데 왜 지금이라고 다르겠어요? 대응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응은 구독 누르시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7371-7454기로 두산로보라고 남기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어서 영상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10만 구독자 달성 위에 진행하는 선물도 하나 챙겨드릴 건데요. 어떤 선물인지 핵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 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를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 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린리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린리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 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을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